꼭 한 번씩 이렇게 클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감사원장이 이런저런 부정한 것들을 밝혀내는 게 그게 감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주 독특한 점을 발견을 했어요. 아하.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네.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또 탄핵을 실제로 한 경우도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이 최재 감사원장 케이스는 좀 독특해요. 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민주당에서 탄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상민 장관, 음흠. 그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뭐 검사들은 뭐 그냥 네, 그 맞아요. 직급이 낮으니까 뭐 낮은 건 아니지만 뭐 장관급 같이 이렇게 정무지가 아니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최재 감사원장은요. 언제 취임했느냐? 2021년 11월 12일에 취임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네요? 그러니까 최재 감사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왜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 감사원장을 임명했느냐? 직전 감사원장이 누구였냐면 이름 비슷해요. 최재형 원장이었어요. 최재형 원장이죠. 최재형 원장이 도저히 여기서는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옷을 벗으니까 그러니까 그 후임으로 최재 감사원장이요. 어떤 분이냐면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정치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무난하게 그러면 최재의 위원을 그냥 감사원장 임명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요. 민주당 정권에서 임명했던 감사원장을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탄핵에 도를 갖다가 넘은 것이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유는 그겁니다. 지난번 관저에 대한 감사 결과 이거에 네네. 대해서 뭐 자료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증언 감독은 위반이다. 뭐 이런 이유를 들이댔는데요. 네네. 그때 뭐 다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관저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 자체를 했다고 해서 지금 탄핵을 소추를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감사원은요 감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하면 이 감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할 수 있어요. 감사 계획도 마찬가지로 감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야지만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원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고 이제 이 좌파 임명된 사람이 지금 이 3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분이 3명이에요. 그러니까 3대3 구조였어요. 네네. 거기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캐스팅 보트로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감사원이 그동안 운영이 됐거든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이제 그때 있을 때 뭐 센 감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최재 감사원장이 굉장히 거기에 서포트를 해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최재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해버리면 직무가 정지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지금 이거 오래 근무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감사원장 대행을 하는 거예요. 네네. 직무 대행을. 근데 그게 누구냐? 바로 조은석 감사위원.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면 김인혜 감사위원입니다. 여러분 아직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인혜도 마찬가지로 문재인과 책을 쓴 사람이에요. 같이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원 자체를 완전히 이제는 무력화시키겠다. 요 꼼수가 이 탄핵 소추의 내용에 숨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감사원법을 보면요. 감사원장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감사원장에게 유고가 생길 때에는 네. 권한 대행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위원으로 최장 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권한 대행이 된다. 아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은석 감사위원이 2025년 1월 17일까지가 임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오래 근무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은석 위원은 검사 출신이거든요. 네. 검사장 출신인데 지금 뭐 이제 12월 이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장 권한 대행을 한다고 해도 뭐 한 달이나 할까? 어차피 물러나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면 김인회 교수인데 김인회 네. 감사위원인데 김인회 위원은 뭐 했던 사람이냐면은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변호사 출신인데 변호사하다가 인하대 로스쿨 교수 이렇게 쭉 하고 있었던 분인데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조은석 검사장, 고 조은석 감사위원보다도 네. 훨씬 더 강성이에요. 음. 대학 교수 출신인데 훨씬 더 강성이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감사원장 권한 대행을 김인혜 감사위원이 하게 되면 근데 김인혜 감사위원은 임기가 언제까지냐면 내년 12월 2일까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최소한 6개월 이상을 감사원장 그 직무대행하면서 네. 온갖 진짜 별별 감사를 다 하겠다라고 들쑤실 것이 아닌가. 아이고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선 진짜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거의 특검에 준하는 정도로 온갖 그 일들을 갖다가 다 버리지 않을까? 저는 그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재명의 위증교사가 무죄난 이후에 엄청난 강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상설특검법도 통과시키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감사원 자체를 이제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검사들도 지금 탄핵 소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거의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빨리 이재명이 제가 오늘 들으니까 네네. 내부에서는 아마 이재명을 조기 대선 후보로 확정지어서 네네. 그렇게 뭘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또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을 어쨌든 간에 이게 선고를 미루는 네. 그 전략으로 아마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위원 그 법률 심판 제청하겠다고 맞아요.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그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제청을 네. 그 신청을 기각해 버리면 되는 거고요. 기각하는 게 하면 되죠. 그런데 과연 그 이제 판사님들도 못 믿겠어. 불안해. 어떤 판사냐에 따라 가지고 신진우 부장판사 같은 네. 분이 딱 있으면은 그나마 이제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이 좀 그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정상화 되나 보다 했더니 또 김동연이라고 하는 완전 핵폭탄이 또 터져가지고 완전 똥탕 튀기고 있고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 듭니다. 정 변호사님 판사하면 안 돼요? 저요. 좀 어떻게 좀 우리 또 이 부인께서도 이제 변호사시니까 그냥 한 명만 변호사하고. 그래서 저 지금 요즘 좀 후회가 되는 게 정말 나도 공부 좀 해가지고 죽겠어요, 그냥 진짜. 판사할 거라는 생각이 진짜 마음 같아선 제가 판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판사 한 듭니다. 명이 왜 이렇게 전 국민적인 스트레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식에 맞고 그러면 사법부에 대한 좀 신뢰가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이 상식이 안 맞으니까 이 스트레스가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런 판결이 나오니까 음. 저런 판결하면 민주당에서 막 박수 칠 줄 알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런 판결 나오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판사 주제 니네가 대단하다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겉으로 막 우리 이재명 대표님 살려주셔가지고 눈물 납니다. 그냥 꺼이꺼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만 네. 제정신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웃긴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이게 무죄냐 자기들끼리도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갖다가 하면 그럼 나도 판사하겠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판사 주제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하여튼 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까지 지금 하고 있는 참 이 무도한 세력들을 우리가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참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고 이재명이 더 훌륭해. 이재명 인성 짱이야. 한동훈보다